이 총기 난사 사건 미국에서만 자주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며칠 사이에 지금 또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화성이었는데요. 황순욱 차장과 함께 오늘 벌어진 사건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황 차장. 네. 아니 왜 이렇게 총기 사건이 자주 나나요? 이거 우리나라는 총기 사건의 안전지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제 이달 말일 2월 28일까지가 네. 수렵을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수렵 허용 네. 기간. 그래서 예. 수렵을 허용하는 기간이어서 총을 이제 빼올 수가 있고 네. 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래서 더욱더 총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고는 오전 9시 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 주택에서 오전에 갑자기 총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사 사고였는데 이 사고로 80대 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요.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도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총기 난사를 했던 피의자도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엽총으로 목숨을 끊어서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 관계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어느 분이 가해자고 어떤 분들이 피해를 입은 건지 네.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숨진 80대 노 부부가 이 전모 할아버지와 백모 할머니 이 두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총을 쏜 사람은 피의자는 이 전 씨 할아버지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요? 친동생입니다. 75살이고요. 전 씨는 이제 86살인데요. 일단 전 씨 동생이 엽총을 가져와서 형님 부부를 쏴서 숨지게 하고 예.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전 씨 며느리가 경찰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동네 파출소장입니다. 예. 이 경감이 그 자리에서 총에 맞고 또 숨지는 사고. 그래서 4명이 모두 숨지고 전 씨 며느리는 이 사고 현장에서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경미한 부상을 당해서 다치는 수준입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술까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네. 하니까 굉장히 많이 또 다친 그런 상황인데 자, 이분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또. 네, 일단 친동생이 왜 형님 부부를 저렇게 잔인하게 엽총으로 숨지게 했을까? 사실 동네 사람들 얘기 증언을 들어보면요. 돈 문제로 다툼이 최근에 많았었다고 돈 합니다. 문제가 또 있군요. 형님 부부, 특히 이 전모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이 동네에서도 유지로 유명했고요. 이 인근 택지개발 사업에서 5, 6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정도로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 전모 할아버지는 그 10년 전에 이 본인 소유로 있던 이 동네 땅을 팔고 서울로 올라갔었는데 예. 그 이후에 땅값이 급등하면서 형님의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1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상황이 됐고 본인은 예. 이제 부동산이나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평소에 형님 내외를 찾아와서 돈을 좀 달라는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돈 문제로 형제가 다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라는 게 이제 이웃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 돈 문제로 다투다가 이렇게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더 알고 싶지만 예. 경찰에서는 모두 지금 피해자가 모두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 부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한 네네. 그런 사건이네요. 근데 조금 전에 이쪽에 있었던 이강석 경감인가요? 네네. 예, 이강석 경감 맞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결과적으로 오늘 사건 현장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파출소에 소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한 게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인사 발령이 나서 모두 신임 경찰관들이 왔기 때문에 이 동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총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네. 출동을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요. 경찰들이 이런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방검복이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칼로 찌를 때 막을 수 있는 조끼고요. 예, 검을 막는 그렇죠. 옷이다. 방검복 그리고 방탄복은 총기를 막을 수 있는 조끼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방탄복이 무겁다 해서 잘 안 입는 경우가 있는데 총기 사고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방검복을 입고 나가서 예. 이 총에 맞아서 숨진 게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이제 현관을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을 때 이 피의자 전모 할아버지가 예. 총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들어가지 못하고 2차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엽총으로 쏴서 피해자가 쏜 총에 이제 경찰 이경감이 맞아서 숨지게 된 겁니다. 예, 이강석 경감 오늘 결국엔 순직을 하게 된 건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가족들의 이야기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직접 이강석 경감의 형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뭐 친동생이잖아요. 막동이라 항상 뭐 귀엽게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생활을 시험을 다 봐갖고 승진한 거예요. 경험까지. 틈틈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진짜 노력파해서 회사에서는 인터넷 딱 보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바로 왔어요. 오면서 이렇게 또 핸드폰 보고 보니까 동생이 맞더라고요. 평소에 이경감의 경우에는 의협심이나 어떤 그런 정의감이 투철해서 예.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고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을 최초로 목격했던 동네 주민의 이야기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다툼할 때는 총기 들고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과정에서 본 거죠. 들어가자마자 1, 2분 사이에 바로 총소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차가 와서 여기서 이제 도로를 막고 순찰차를 들여보내고 그 조장님이 제일 먼저 현장을 보셨어요. 들어갔다가 총기가 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방탄복을 입고 가셨어요. 최초하고 마지막하고의 시간이 내가 봐서는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분. 지금 피의자가 유서를 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유서가 있다는 건 결국에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타고 왔던 차 안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글을 미리 써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고 또 아침에 파출소에 가서 엽총 2정을 갖다 다시 주겠다, 반납하겠다라는 조건으로 같이 꺼내갔는데 이런 것도 역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엽총을 경찰서로 옮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자 지금 저희가 모형 엽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 이 총기가 이렇게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사냥용 총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총기 사고 이런 것들은 그 미국이나 외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엽총류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총기 보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로 준비를 한번 해볼 텐데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기 보유 실태를 정리했다? 네네. 여기 다 나왔군요. 영치돼 있는, 즉 파출소나 경찰서에 보관 중인 총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엽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류의, 물론 이건 모형이긴 합니다만 이런 류의 엽총류가 38,000정 정도가 파출소나 경찰서에 보관이 되고 있고요. 공기총이 또 37,000정 정도가 영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권총도 이렇게 꽤 많은 양이 돼 있고 이 밖에도 마취총이나 가스총을 포함해서 모두 8만 정 정도가 7만 6천 정 정도가 영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치돼 있는 총기류고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들까지 합하면은 개인 보관용은 한 8만 정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개인이 지금 경찰서에 안 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것이죠. 8만 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지금 총기 사고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게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지, 그죠? 그렇진 않죠. 어떤 조건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렇게 살인 사건에 이게 활용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큰일일 텐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결국 이제 총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총포나 도포, 화약에 관한 단속법에 보면 이제 총기 허가가 나게 돼 있는데 그 허가 조건이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합니다. 일단 당연히 미성년자 안 될 것이고요. 금치산자라든지 심증상실자라든지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붙여서 허가를 하게 되는데 허가 조건은 나름대로 잘 돼 있으나 문제는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관리에 문제가 있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렵 기간 중에 가서 나 이렇게 지금 우리 사냥할 겁니다. 내 총 주세요라고 하면 총을 내주거든요. 그 총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일주일 사이에 2번이 이런 사태는 일어났는데 그 경찰이 어떤 총포 관리에 관한 법규를 어긴 것은 없어요. 다만 수렵하기 위해서 총을 내준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 총에다가 GPS를 붙이자 이런 지금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역시 재정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총기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경기경찰청의 총기 관리 담당자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총기 소지 허가를 먼저 받아서 그다음에 수렵 기간이 사용되면 수렵 관련 허가를 받은 후 저희한테 총기 해제해달라는 신고를 하고 저희가 그 여부를 판단하고 총기를 해제시켜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럼요. 거죠? 총기는 본인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본인 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세종시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법적 절차나 하자는 없습니다. 자,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이런 설명까지 들으셨는데 네. 총기 안전 관리 이제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강화되는 건지 짧게 요약을 해주시죠. 네, 경찰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긴급하게 총기 예. 관리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어떤 범죄 경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폭력 성향 범죄 경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만큼 더 자주자주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입출고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모두 가능하던 것을 이제 총기 소주자 주소지의 경찰관서, 예. 즉 그 주민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성향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죠. 곳에서 이제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내용이 이제 조금 더 강화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내용상 종이상의 내용으로 강화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관리를 잘 하는 게 방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실질적인 어떤 관리가 잘 돼야 이런 예. 총기 사고,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총기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으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경찰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